네, 안녕하십니까. 굉장히 오랜만인데요. 이제 연말 끝나고 이제 연초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이제 다시 시작해 보고자 이렇게 다시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네, 지난 방송에서는 이제 데이터를 다 수집을 했고, 이후에 이제 데이터 분석을 하는 시간을 갖는다고 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주피터 랩으로 이제 몇 가지를 해봤어요. 이게 부동산 데이터를 가지고 뭐 예를 들면은 시군구별 뭐 평당 가격의 변화가 어땠는지 이처럼 평균과 표준 편차 함께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추세를 함께 볼 수 있는 차트를 그려 보기까지 했었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성동구, 종로구에서는 이제 평당 거래액이 날짜에 따라서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는 차트를 그려보긴 했는데요. 이렇게 보니까 직관적이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저는 지금 서울에 살고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서울의 강북구, 성동구, 종로구 이런 대표적인 지역은 알겠지만 뭐 예를 들면은 뭐 예를 못 들겠죠. 제가 모르는 지역이니까. 제가 모르는 지역에 대해서는 어디 위치에 있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보통은 지도를 두고 보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서 부동산 데이터를 이제 지도에도 한번 뿌려보고 이제 컨트롤 해가지고 이제 어, 평당 거래액이 얼마인 지역을 지도에 표시하자 이런 프로젝트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공공 데이터 포털에서 저희가 받았던 데이터는 부동산 거래 관리 정보였어요. 근데 이 부동산 거래 관리 정보에는 이게 확인을 해보면은 이 부동산 거래 데이터는 이전 강의에서 다뤘기 때문에 이전 강의를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거래가를 원래 기존에 다 봤었어요. 그래서 보니까 리턴되는 값이 이제 저희가 요청하는 거는 일단 지역 코드죠. 그래서 지역 코드, 그다음 뭐 층, 집원 이렇게 있었는데 이게 좌표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아파트가 어떤 지역에 있는지 좌표계가 있어야 되는데 좌표계가 없어서 지도에 표시를 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 주어진 데이터를 가지고 좌표계로 바꿔야 되는데 그 좌표계를 바꾸는 과정이 간단하진 않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부동산 중에 또 하나이죠. 상가. 요즘에 뭐 상가를 경매로 산다든지 상가에 대한 관심이 사실 요즘은 아니죠. 상가에 대한 관심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를 내가 투자를 하면은 어느 정도의 월세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유튜브 강의도 올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아파트와 이제 오피스텔, 연립 다세대 말고도 이제 상가를 한번 봐보자 해서 여기 상권 정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에서 제공하는 상권 정보가 있어서 이 데이터를 이제 수집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도 동일하게 오픈된 API가 있어서 지정 상권 조회 다양하게 제공을 하고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지, 여기 보면은 여기 보면은 지정 상권 조회가 있는데요. 저는 이 지정 상권 조회로 호출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 활용 가이드를 보고 데이터를 받으시면 됩니다. 그 데이터 받는 거는 부동산 실거래 매매 데이터를 받는 거와 동일하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할게요. 필요하시다면 말씀해 주시면 제가 그냥 블로그로 글 정리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는 이런 식으로 저장이 되어 있어요. CTPRVN CD. 근데 이거를 같이 한번 보는 게 좋긴 하겠네요. 컬럼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되니까. 여기 보면은 일단 여기 데이터에는 어떤 상점이 어떤 카테고리로 어느 위치 좌표계까지 이제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요즘 막 스카이캐슬이 굉장히 핫하잖아요. 그래서 스카이캐슬 같은 경우에는 입시 학원에 대한 입시에 관련된 거니까 뭐 입시 학원이 어디에 있을까? 이런 식으로 데이터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 거는 여기 아래 내려보면은 CTP, CTP, CTP로 하면은 행정동 단위 상가업소 조회가 있어요. 그래서 이 CTP RVNCD로 호출을 하면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정리해 놓은 게 있는데, 어, 이런 식으로 해야 돼요. 요청 메시지는 divid 키, 그 divid에는 뭐 CTP RVNCD 해서 시도는 이렇게, 시공구는 이렇게, 그리고 그 시도에 해당하는 키를 넘겨주면 됩니다. 그래서 어차피 다 긁어오면 되기 때문에 저는 시도를 기준으로 했고요. 시도의 코드 값은 여기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다운로드가 돼버렸네요. 이게 행정동 코드 매핑 정보가 있어요. 그래서 어느 지역이 어떤 코드를 갖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를 제가 이미 다 모아놨어요. 그래서 보면은 데이터는 이렇게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잘 보이지가 않는데 뭐 이런 식으로 저장이 되어 있어요. 뭐 중계사동에 어떤 코드에 뭐 이철 헤어커커가 중계동 서울특별시 여기 있고 뭐 좌표계로는 127 그리고 뭐 127에 37, 37.5 뭐 이렇게 좌표계까지 있어요. 그래서 뭐 서대문에 어떤 가게가 얼마나 많을지 이런 거 이런 전체적인 내용을 한눈에 파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동산 데이터를 저장할 때도 이처럼 저장을 했어요. 제가 이 파일명은 페이지예요, 페이지. 이 11이라는 거는 서울특별시였고요. 서울특별시에 모든 상점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여러 페이지를 해야 돼요. 왜냐면 페이지네이션이 되어 있기 때문에 1페이지 했을 때, 그 다음에 2페이지에 3페이지에. 그래서 총 1000개인가 2000개의 제한이 있어서 며칠 동안 수집을 했고요. 어, 뭐한 300개 정도, 300개 정도 있나 봐요. 300개면은 한 300개에 공항 3개를 더 붙인, 30만 개인가요? 이렇게 30만 개가 이제 서울특별시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뭐 경기도 지역에도 여기가 아니군요. 경기도 지역에는 이 정도가 있고 뭐 다른 지역에는 또 그에 해당하는 이 소상공인 상가업소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스크랩을 하는 거는 기존 방식과 동일하고 여기 있어요. 이런 식으로 각 지역마다 코드가 있어서 이 코드를 넘기고 반환을 받았어요. 그래서 데이터를 전부 수집을 했고요. 제가 이 데이터를 기존에는 이 주피터 랩을 통해서 분석을 해보려고 했었는데 아무래도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 한계가 어떤 거냐? 어떤 조건을 주고 차트를 그리는 데까지 좀 시간이 걸리고 일단 전체의 데이터를 메모리에 올려야 돼요. 그리고 주피터 랩에서는 이제 지도의 데이터를 표시하는 방법이 있을 것 같긴 한데 그 방법보다는 DB를 쓰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DB에다가 내가 원하는 요청을 날렸을 때 그 요청된 결과가 이제 대시보드 형태로 표시가 되면 좋을 것 같아서 찾다가 이제 키바나라는 대시보드를 찾았어요. 이 키바나와 엘라스틱은 일단 제이슨 형태로 데이터를 저장하고 이제 키밸류로 가능합니다. 또 이제 제이슨 안에 그 필드가 있는데 그 필드별로
필터링 가능해요. 그 필드별로 필터링 가능하다는 말은 뭐 예를 들면은 서울특별시 중랑구라는 해당 필드가 있잖아요. 이 하나의 로우가 이 하나의 줄이 그러니까 하나의 소상공인 정보가 하나의 제이슨으로 묶여 있다고 생각을 하면은 그 제이슨 안에서도 필터링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중곡동만 찾고 싶어 이러면 어떤 필드 값이 중곡동의 값을 요청을 하면은 그 해당하는 값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엘라스틱 서치를 사용을 했고요. 지금 6.5까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6.5 버전으로 설치를 했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키바나를 설치를 했습니다. 키바나는 개발하는 툴도 있고 저 이제 엘라스터치를 한번 읽어보시면 알 텐데 인덱싱하고 하는 모든 정보를 여기서 관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탐색 그리고 시각화 발견을 하는데 도움을 주는 툴이에요. 그래서 이 키바나를 쓰면은 아까 전에 제가 이 주피터 랩에서 이런 차트를 그렸었잖아요. 이런 차트를 그렸었는데 이러한 차트들을 대시보드 형태로 두고 제가 값을 컨트롤하면서 값을 확인이 가능한 거죠. 여기서는 변수로 값을 넣고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컨트롤하는 어떤 범위 값을 지정하면서 데이터의 변화량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데이터 구성을 할 수가 대시보드를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미 이 데이터를 밀어 넣었어요. 그래서 밀어 넣는 것도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이제 엘라서치에서 이 모든 거를 다 읽으려면 너무 오래 걸리고요. 셋업하는 거는 보고 하면 그냥 쉽게 셋업이 가능합니다. 그 셋업하는 거는 그냥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인덱스를 만들고 쿼리를 하는 방법만 찾으면 돼요. 근데 쿼리하는 것도 사실 할 필요가 없는 게 일단 제가 데이터를 확대를 해볼게요. 이제 이 값을 넣어야 하는 거거든요. 이 값을 하나의 줄을 제이슨의 형태로 데이터로 밀어 넣으면 돼요. 그래서 그냥 파이썬 코드로 하나 간단하게 짜면 돼요. 그래서 보통은 엔드포인트의 주소가 이 로컬호스트의 9200 포트를 엘라스틱 서치가 써요. 그렇기 때문에 엘라서치에 제가 데이터를 밀어 넣으면 됩니다. 그래서 뭐 CSV의 파일만 봐서 벌크 여기 API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다 알 필요도 없어요. 그냥 저는 많이 넣어버리면 한 방에 많이 벌크로 밀어넣기 위한 거기 때문에 이제 벌크의 사이즈를 뒀고 벌크는 10,000개를 뒀어요. 그래서 이거는 어차피 제가 운영하는 서버도 아니기 때문에 많이 밀어 넣었고 이런 식으로 인덱스랑 타입을 두면은 그리고 좌표계는 좌표의 형태로 넣어야 돼요. 이게 처음에 인덱스를 생성을 할 때는 인덱스를 어떤 식으로 생성을 해야 되는지는 알려드려야 될 것 같아서 잠시만요. 인덱스는 이런 식으로 넣어야 돼요. 제가 이 스몰 비즈니스라는 인덱스를 생성을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세팅은 여기 보고 하시면 되는데 어째 운영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성능에 이슈를 주는 거거든요. 샤드나 뭐 리플리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성능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필요가 없고 저희는 단순히 요청하고 결과만 받아오면 되기 때문에 이 더큐먼트에 프로퍼티를 지정을 해줘야 돼요. 로케이션은 타입이 지오 포인트라는 거.
지오 포인트에 대한 것도 여기 다 있어요. 그래서 지오 포인트가 어떤 건지는 그냥 엘라이서치에 한번 찾아볼게요. 엘라스틱 서치의 지오 포인트. 지오 포인트를 보면은 데이터 타입으로 다 정의가 되어 있어요. 로케이션을 넣을 때는 지오 포인트라는 타입으로 넣고 밀어 넣을 때는 총 4가지의 방법으로 밀어 넣을 수가 있다. 그 중에 저는 이제 이런 방법을 사용한 거죠. 보면은 좌표계를 그냥 플러스 컨캣으로 해서 붙여 넣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인덱싱을 만들고 인덱스를 생성하고 밀어 넣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냥 데이터 아까 전에 받아온 이 CSV의 파일을 읽고 이 파일 읽은 내용을 그냥 벌크로 집어 넣어주기만 하면 됩니다. 그럼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면은 이게 이제 키바나 페이지예요. 키바나 페이지는 이런 식으로 탭이 있어요. 처음에 들어오면은 예시를 줄까라고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그 예시를 받아오면은 뭐 예를 들면은 글로벌 플라이트 대시보드라는 거를 받아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 대시보드를 만들기 위한 임의의 데이터를 생성을 해주고 그 데이터를 가지고 비주얼라이즈를 생성을 하고 그 비주얼라이즈들을 모아서 대시보드를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매니지먼트에 들어가 보면은 이런 식으로 샘플 데이터를 넣어줘요. 근데 저는 이제 밀어 넣은 게 이제 스몰 비즈니스였죠. 그래서 스몰 비즈니스 267만 2천 개의 더큐먼트를 넣었고 여기 보면은 이게 매핑이 그 필드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래서 필드를 보면은 뭐 이거는 키워드로 되어 있다. 키워드 뭐 이런 식으로 다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처럼 인덱스를 만들고 매니지먼트가 가능하다. 그래서 인덱스를 만들고 데이터를 밀어 넣었다면은 인덱스 패턴을 하나 만들어야 돼요. 이 인덱스 패턴은 이후에 디스커버나 비주얼라이즈 대시보드 할 때 사용이 되기 때문에 생성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인덱스 패턴은 여기 아주 설명이 잘 돼 있어요. 와일드 카드를 사용해서도 할 수 있고 뭐 이렇게 해라. 쓰지 말아라. 이게 되어 있는데 저는 이제 스몰 비즈니스라는 인덱스를 만들었기 때문에 스몰 비즈니스 인덱스를 생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넥스트 누르면은 패턴이 하나 만들어져요. 전 이미 이런 패턴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아까 이렇게 했을 때는 중복돼서 안 된 거고 제가 생성한 인덱스 패턴은 스몰 비즈니스로 생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아까 전에 제가 해당 필드를 기준으로 필터링을 할 수 있다고 했었잖아요. 서처블 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아까 로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오 포인트로 저장을 했었던 거고 이제 필드가 확인이 가능하다. 그래서 여기서는 그냥 인덱스 패턴만 만들면 되고 디스커버를 가면은 여기 이렇게 스몰 비즈니스라는 게 생겨요. 스몰 비즈니스라는 게 생기고 아까 전에 저희가 생성했었던 받아왔었던 CSV의 파일 있죠? 이 CSV의 파일이 여기 다 들어와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필드에 대한 내용은 여기 상권 정보의 참고 문서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뭐 서울특별시의 백반 한정식집이 이 주소에 있네요. 그리고 이름은 MOE. MOE 쌀국수집이죠. 쌀국수집이 MOE가 있고 이 MOE는 좌표는 이렇게 있다를 확인이 가능합니다. 근데 이렇게 보면은 사실 데이터 보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저희가 보고 싶은 거, 뭐 예를 들면은 저는 여의동, 뭐 내곡동에 음식점이 무엇이 있는지를 찾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은 음,
뭐 내곡동이랬죠. 내곡동이니까 이 이름 여의동에 MOE가 뭐 어떤 카테고리로 있는지, 빌딩이군요. 빌딩 이름이 어느 빌딩 이름에 있는지, 그리고 좌표는 또 어딘지, 이렇게 데이터 확인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걸 누르면은 전체 데이터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MOE, 뭐, 한식, 백반, 이렇게 나오고, 이제는 대시보드를 꾸며야 돼요. 제가 꾸민 대시보드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지금 화면이 작은데, 늘리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예를 들면은 학문 교육에 대해서 한번 전체적으로 봐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요즘 스카이캐슬 입시 학원이 얼마나 비중이 될까를 확인하기 위한 대시보드예요. 이 필터링을 지우면은 전국으로 모든 업종이 다 나와요. 근데 이 모든 업종을 나오게 하면은 이게 제 컴퓨터가 뻗더라고요. 뻗어가지고 이제 그 ES의 OM이 납니다. 그래서 메모리를 늘리고 싶지만 늘릴 메모리가 없어요. 그래서 일단 학문 교육에 대해서 총 20만 9,222개가 있고, 그 중에 학원 입시는 이게 원래 몇 프로인지가 나와야 되는데 23.12%가 있고, 어린이집은 이렇게 있다. 사실 제가 부동산 데이터를 가지고 오면은 이것까지는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좌표가 없어서 지도에 찍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컴퓨터에서 펜이 돌아가는 소리가 계속 나는데, 이게 이제 전국이에요. 이제 전국적으로 학문, 교육인 카테고리가 얼마나 분포가 되어 있는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뭐, 여기 울산, 서울, 뭐, 전주, 대전, 이렇게 색깔이 빨갈수록, 그리고 더 많은 학문 교육이 있는 상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더 확대를 해보면은, 이게 지금 잘 보면은 전체일 때는 전체에서의 비중으로 이 색깔이 나오고, 지역을 더 확대해서 보면은 볼수록 그 지역의 색깔 진하기가 상대적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한 대로 강남에 상당히 학원이 많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 지금 뿌려지고 있는 이 데이터에서 데이터 테이블을 보면은 외국어 학원이 이동에는 6개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데이터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학원 입시가 얼마나 많은지를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은 학원 입시가 각 동마다 얼마나 있는지, 그리고 지금 학문 교육인 상권이 얼마나 많은지. 중앙동이 제일 많더라고요. 저는 중앙동에 뭐가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중앙동을 보면은 굉장히 다양하게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중앙동을 보면은 굉장히 다양한 학원 있죠. 아까는 전체적인 데이터였는데, 지금은 이제 중앙동과 학문교육이라는 필터링을 줬을 때는 기존에는 학원이 23% 정도 됐어요. 학원 입시가. 근데 15%로 줄어든 게 15%로 줄어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15% 줄어든 걸 보고, 그 다음에 다른 업종들이 꽤 많더라고요. 스포츠 댄스, 간호조무사, 어학, 어린이집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중앙동은 그렇고, 제가 봤던 것 중에 신기했던 거는 되게 편하죠. 지금 필터링 하나 바꿈으로 인해 전체가 다 바뀌는 거거든요. 대시보드가. 그래서 대치동에 같은 경우에는 학원 입시가 34%예요.
23%보다 훨씬 더 높잖아요. 전체 평균보다 더 높은 입시학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대치동 하나 봐요. 그래서 저는 이런 걸 잘 모르는데 일단 대치동에는 학원이 굉장히 많다. 그래서 이처럼 대시보드를 구성을 하면은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가 만약에 상가를 사야 돼요. 상가를 사야 되는데 그 상가에서 무엇을 할까를 생각해 봤을 때 음, 그런 거죠. 100명이 있는데 그 주거 인원이 100명 단지가 있는데 그쪽에 만약에 카페가 100개가 있어요. 그러면 1인당 1개의 카페를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만큼 전체적으로 이제 봐야 되는데 지금은 제가 상가 정보만 본 거예요. 그래서 이 지역 내에 뭐 카페가 어느 정도 몇 개가 있는지 정도의 분석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제 주변 환경에 대한 고려는 전혀 못 하겠죠. 그래서 부동산 데이터를 여기다 같이 넣은다면은 단지의 규모가 얼마인지, 그 다음에 그 단지 소득을 어느 정도 예측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소득 가치의 요소를 함께 본다면은 내가 원하는 상점 위치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지역별 상가 상권 정보를 받아오고 그리고 대시보드를 통해 분석을 하기 위해서 엘라스터치라는 이제 스트럭트 데이터베이스에 데이터를 밀어놓고 그 엘라스틱 서치에 있는 데이터를 검색해서 이 키바나에 대시보드 형태로 뽑아주는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대시보드는 사실 제가 설명을 안 했는데 이 비주얼라이즈의 하나하나가 이 대시보드예요. 그래서 이 지오 로케이션을 이 지오 로케이션을 표시한 비주얼라이즈는 여기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라고 치면은 지오 로케이션이라는 맵을 이미 제가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 비주얼라이즈를 여러 개 생성하고 그 비주얼라이즈의 집합을 내가 원하는 대시보드에 추가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추가하면 되거든요. 사실 이렇게 여기 비주얼라이즈에서 여기다가 이렇게 추가하면 돼요. 스몰 이렇게 제가 몇 개 비주얼라이즈를 만들어 놓고 여기다 각각 추가를 한 거예요. 네,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설명을 하고요. 이후에는 부동산 데이터를 함께 같이 분석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강의를 하면서 이제 중간중간 궁금한 점이 있으실 거예요. 그 궁금한 점을 댓글이나 뭐 댓글로 달아주는 게 좋겠죠. 댓글로 달아주시면은 제가 진짜 정성스럽게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이전에는 구독자가 별로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래도 제가 생각한 것보다 쉬다 왔는데 소중한 분들이 몇 명 늘어났더라고요. 저한테는 굉장히 소중하니까 그분들을 위해서라도 더 열심히 업로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